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거세게 확산되면서 제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 0시를 기해 2단계로 격상합니다. 거리두기 격상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제주의 주당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5명으로 격상 기준인 하루 10명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행객과 도외 방문 자발 확진자의 집중적인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도민들에게 우려되고 있고, 또 관광객들과 도민사회의 거리두기의 참여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2단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2단계 격상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국장께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핵심적인 사항은 음식점과 일반 자영업들에 있어서 9시 이후에 객장 영업이 금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스포츠 시설들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에 제한이 더 강해지는 등의 조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진행해왔던 1.5 플러스 알파에서 대부분의 영역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해왔기 때문에 비록 일선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향은 더 커지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의 혼란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2단계로 격상이 되게 되면 핵심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은 검사 비용에 대한 100%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저희들이 잘 활용하여 두 가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의 대부분이 여행객 또는 타 지역을 방문하고 온 도민들입니다.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즉 관광객이나 여행객 또는 타지로 출타했다가 제주도로 들어오는 도민들 전원이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예산 확보, 그리고 이에 따른 단계적인 제재 강화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는 돼 있습니다만은 정부와의 협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더 준비를 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정부와 협의돼서 결정되는 사항을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실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도외로 여행했다가 제주도로 돌아오신 우리 도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의 고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무증상 전파자가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 또는 검사 인력과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리두기 2단계는 우리가 도민들의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도내로 입도하는 여행객들과 도외에 왕래하는 육지 방문 도민들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의무화 또는 전원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큰 방침을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의 협의 그리고 실무적인 실행 준비를 마치고서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금 확산세를 막아내야만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 지역 경제의 회복을 꾀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까지의 우리 제주도 내에서의 대부분의 전파는 육지발 전파이고, 또 육지발 확진자들과 밀접 접촉한 범위 내에서 대부분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또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주의 그동안의 방역도 언제든지 극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연말을 맞아서 계획하시는 각종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필요한 일 외에는 이동과 접촉을 가급적 줄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현재의 감염들은 가족, 직장 또는 지인관계, 소모임 등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그런 일상에서의 접촉관계 그리고 사회적 이동이 필요 없는 일상적인 밀접 인간관계 속에서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확산 현상이 그만큼 우려스럽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타인들과의 접촉뿐만 아니라 지인, 가족 그리고 일상적으로 늘 접촉하고 있는 인간관계 내에서도 우리가 가급적 이동과 접촉을 자제하는 것만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조그마한 증상이라도 느껴지시면 반드시 진료와 검사를 가급적 일찍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협조로 인해서 제주는 가장 청정한 코로나 방역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전국적인 코로나의 3단계 비상 상황과 맞물려 제주도도 육지발에서 시작된 코로나의 대유행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우리 도민들은 스스로가 다 방역 담당자라는 그러한 자세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행정조치 그리고 진단검사의 의무화 이를 뒷받침할 검사와 치료 역량의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단장님께서 보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에게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헬스케어 타운 관련해서 헬스케어 타운 관련해서 지난해 오늘 정도 저희들이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정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잖아요. 지금 이 내용은 지역 주민들과 공유된 내용인가요? 지금 드린 말씀은 헬스케어 타운이 전체 단지에 대한 계획이 있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전체 단지는 녹지 부분이 자금 조달이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있고 중국 내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다음 JDC가 사업자들을 유치해 와야 되는데 이게 역시 여의치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타운 전체를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전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하나의 큰 저희들의 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린 거고요. 녹지국제병원 자체에 대해서는 소송이 걸려 있고 또 그게 녹지그룹 소유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어느 정도 가닥이 지어지는 대로 녹지그룹과 저희들이 협상을 하든 아니면 이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국가기관과 손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대안을 추구하든 이런 부분에서 역시 대안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체 헬스케어 타운의 원래의 목적대로의 활성화 그리고 새로운 사업 내용을 위해 발굴 이 부분과 녹지국제병원의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부분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하든 이 부분을 공공 또는 도에서 다른 대안을 추구하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큰 방향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진전이 될 때,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주민들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사님 금방 녹지병원은 녹지 소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제주에서 매입을 하신다는 뜻인지 그리고 하나더 여쭤보면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 하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 분쟁 과연 언제쯤 마무리될 거라고 보시는지 언제쯤 이 사업을 지켜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법적 분쟁은 우선
1심은 일단 끝났는데요. 뭐 1심도 소송을 바꿔서 다시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법원에 달려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저희는 뭐 그렇게 장시간 끌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한 1년 정도 시간 내에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어차피 녹지그룹 차원에서도 현재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녹지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협력 방안을 찾든지 녹지는 녹지대로,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JDC는 JDC대로 뭐 현재로 또 중앙정부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처럼 빠져 있지만 결국 이게 국가의 보건 정책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제안할 수 있는 보관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것을 공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큰 윤곽이 잡히게 되면 이 부분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최악의 경우에는 국가가 되든 도가 되든 이걸 인수하는 방향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상이 걱정받아요.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제주도에서 방역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방역 정도가 확인이 되고 방역 체계 안에 입사하게 되는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발생하는 환자들이 방역 체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저희가 그 격상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다른 지역과 제주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풍선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9시 이후에도 그래서 마음껏 뭐 노래방을 갈 수 있다든지 음식점에서 회식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은 아무튼 좀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저희가 한계선상으로 지금 감염 자체가 쌓여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도민들의 불안과 도민들은 자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결국 거리두기의 바깥에서 어찌 보면 뭐랄까요,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위화감들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더 늦기 전에 이 부분은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3단계 격상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2단계 정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경제에 미치는 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언제까지 시간을 저희들이 그 종결 시점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정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한 2주 정도를 기간을 설정하고 그 경과를 보면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월 3일 정도까지 예정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연말이 끼어 있고 주말이 끼어 있기 때문에 요번 다음 주말은 우리가 2단계를 올린 상태에서 맞아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예. 18일날 시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18일날 시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저희들이 18일 하는 것은 주말은 저희들이 2단계로 격상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오늘부터 17일까지는 우리 각 해당 업체나 해당 기관들에 저희들이 통보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실무적인 처리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히 계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행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부 검토는 다 끝나 있지만 한 이틀 정도의 준비 기간을 주려고 합니다. 본인 불안, 혼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그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학생자가 대입에 관련된 정보를 갔다 오면 이제 하고 소독하고 이제 임시 휴업을 하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행정에서 공개를 안 하니 이런 거를 공개 안 하는 만큼 다른 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게 행정 신뢰와 관계된 문제거든요. 이 행정 신뢰가 그런 정보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행정에서 경영 당국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볼 때 정보 공개 지침이 있지만 이미 휴관에 들어가고 이런 휴업에 들어가는 업체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 이게 저희들이 늘 고민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쪽을 저희가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우리 다니는 어린이집, 학교 내지는 내가 갈 수 있는 뭐 마트 이런 부분에서는 단 조그만의 어떤 불안도 다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인 공개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한편으로 보면 거꾸로 보십시오. 모든 그 업소들, 그 업체들이 자기가 손님 골라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철저히 방역하고 있는데 확진자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다녀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입장을 벗어놓고 왔을 때 또 상당수의 도민들이 그에 따라서 과도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방역에 있어서 정확히 제공해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의 방침보다도 넓혀서 공개하자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게 방역과 관계가 없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다녀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 업체라든가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취합했던 보건당국이라든가 아니면 환자가 다녀갔던 의료기관들에서는 그 종사들이 알고 거기서 전부 단체 카톡 자기 식구들한테 다 알리고 해서 원래는 이걸 알리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일이 다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당국이 알기도 전에 이미 다 카톡으로 번져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차이를 저희들이 이게 또 너무 커지면 저희는 한편으로는 사생활과 어떤 영업의 그 이익을 지키면서도 우리 도민들의 불안 심리도 우리 가급적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가급적 둘 다를 균형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이것은 만약에 우리 조창호 기자님이 접촉자였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가족들이 몇 군데 업장을 하고 있는데 졸지에 그냥 스쳐간 이유로 지금 다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방역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알고자 하고 그거를 공개하라고 아무튼 그 빗발치는 이거와 한편으로는 그것에 의해서 방역과 관계없는데 공개됐을 때 받는 어떤 그 피해의 정도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저희는 이게 균형이 너무 무너졌다고 할 때는 저희들은 거기에서 공개의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공개 한계를 질병 부분 같은 경우 사실 너무 엄격하게 해놓고 우리는 사실은 말 못하는 질본의 방침을 지키면서 몰맥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이게 도민들의 어떤 안심이라는 방역 심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 방침으로 범위를 좀 넓힌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제한 넓히는 것은 좀 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것은 진짜 방역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늘 열어놓고 이걸 공개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닌지 이런 것에서 늘 저희가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왜 숨기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방역 역학조사처가 있는데 여기에 가면 개인 정보들이 다 있는데요. 그래서 내 개인 정보들이 그 장소에 왜 갔고 이래서 이분이 뭐 취미가 뭐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그때 정신병원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공개해요? 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직장 가면 우려도 있고 바로 카드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SNS 보니까 뭐 어느 학교인지 다 저도 보고 받기 전에 다 나와 있던데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에 저희가 숨기는 게 아니라 숨기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왜 숨기겠습니까? 대신 이런 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그 입장과 정보를 공개했을 때 그 당사자 또는 우리가 정보 공개되는 것들도 우리 당국에서 할 때는 다 취합이 되고 확인 또 이렇게 됐을 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고등학교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촉보를 내듯이 어느 고등학교입니다라고 그걸 먼저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약간의 시점의 차이는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의 취지와 도민들의 신뢰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조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등산객 입국에